언제부턴가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부적응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학생들의 우울증, 자살, 일탈행동, 또 집단 괴롭힘, 학업 중단이나 학교 부적응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우리 학생들의 행복과 건강에 주목하자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지영입니다. 여러분께서 앞서 보신 바벤바 부족의 재판에서 부족원들은 그 사람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그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모든 일들을 세세히 밝히거나 그의 나쁜 습관과 행실을 비난하거나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로 그가 어떠한 선행과 미덕을 가졌는지, 어떠한 친절과 도움을 베풀었는지, 그의 강점과 재능은 무엇인지를 하나씩 기억해내고 서로 공유하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약점을 비난하기보다는 그의 강점을 찾아내고 칭찬해 주었을 때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변화되고 그의 마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주변의 친구나 가족에게서 약점보다 강점을 더 많이 찾아내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으실까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를 찾고 자신이 어떤 좋은 성품을 지닌 사람인지 설명할 수 있으실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약점보다 강점에 집중할 수 있는 활동들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2001년에 개봉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판 제목은 Pay It Forward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교육할 때도 많이 느끼는 것이 이제 부모님들 상담하고 할 때 제일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보이면 바로 지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이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오히려 튕겨내게 되고 오히려 어떤 데는 화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부모님은 이야기했는데 튕겨내지고 아이들은 기분만 나빠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걸 많이 보는데 그때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순서가 이렇다는 거죠. 먼저는 공감, 두 번째는 직면. 아이들이 뭔가 그죠? 부주의하게 하다가 화분을 깼다. 그럴 때 야 조심하랬잖아. 너 그렇게 부주의하니까 맨날 사고 치잖아. 이것이 아니라 먼저 야 괜찮아? 많이 다친 거 아니야? 야 많이 놀랬지? 야 너 나 다친 줄 알고 엄마 되게 놀랬어. 그런데 앞으로 조금 주의하고 조심하면 너도 안 다치고 엄마도 안 놀랄 수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조심해 줄 수 있겠니? 이런 경우에 안 받아들이는 애들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마 과학 시간 다들 탐구 중심의 과학 활동해야 된다.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학기 말에 한 번쯤은 이런 활동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뭔가 대단한 그런 도구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조별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접시 위에다가 접시를 이게 동그란 접시가 있잖아요. 동그란 접시에다가 이제 3개의 줄을 이렇게 매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컵을 놓고 그 안에는 물을 살짝 이제 한 반 정도 담기게 물을 담습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은요. 자기 공개하기입니다. 첫 번째, 자기 공개의 첫 단계로 자신에 대한 9가지 항목에 대해서 개인적인 정보를 적어보도록 합니다. 1단계에서는 나이, 고향, 가족관계 등을 적어볼 수 있고요. 공정성이라고 하는 요소, 그리고 시민의식이라는 요소, 그리고 마지막 리더십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매우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세 번째, 개인적으로 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인재,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인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청소년 인성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초월과 관련된 강점들은 증진된다고 해서 바로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자칫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초월의 덕목이 증진될 때 학생들은 장기적으로 좀 더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은 타인과 깊은 애정을 유지시키고 심화하는 능력이었는데요. 적절한 자기 공개 개입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타성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호의적인 행동을 하려는 성향으로 정의할 수 있고요. 올바른 공감하기의 개입 방법이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지능은 타인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비언어적 대인 기술의 학습 또는 감정 계좌에 대한 이해 또는 효과적으로 칭찬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처음 무언가를 배울 때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던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호기심도 생기고 학구열도 생기고 창의성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좀 교실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학교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입시 위주로 경쟁적인 분위기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식, 공부, 학습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러면 딱 연상되는 게 교실에 앉아서 막 책을 보고 있는 어떤 획일적인 모습이 딱 연상이 되는데요. 지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런 공간에서 지혜가 함양될 수 없겠죠. 그 교실을 박차고 나왔을 때 뭔가 체험적인 활동도 좋고요. 아니면 사고의 확장도 좋습니다. 좀 교실로부터 좀 벗어나서 좀 더 큰 세상에 대해서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하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